그래서 제가 음. 테스트를 해봤던 게 타겟이 뚜렷한 게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전환 측면에선 전환이 댓글일 수도 있고 링크를 클릭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더 이끌어졌던 거는 조회수는 모수를 크게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전환을 생각한다면 저는 땡땡땡이라면 블로그 키워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음. 것처럼 변호사 편 이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음음음. 네, 그렇게 했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훨씬 댓글의 반응도 뜨겁고 전문직 분들이 이제 뭐 혹시 이거 협업에 대한 글인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먼저 DM도 보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타겟이 뚜렷하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온다라는 걸 배웠고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해외에서만 몰래 쓰고 있는 땡땡땡 꿀팁 이런 템플릿도 유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고 다른 거 신선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나만 모르나? 이런 느낌을 주나 봐요. 그러면 저라면 연봉 뭐 1억이 넘던 이직자들만 알고 있던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취준생들한테 해외에서만 이런 게 그렇게 먹힐까? 이런 건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동경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할 음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요새도 많이 동경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동안 토스를 엄청 사람들이 토스 출신 개발자라고 하면 무조건 리스펙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인사이트를 많이 나눈 경험이 있으니까 또 유경님이 토스에서만 알고 있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그 키워드가 엄청 잘 터진 것들이 있어요. 뭐 또한 뭐 땡땡땡 망치는 이유 N가지 제가 아까 이거를 처음에 여기 앞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다 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세요. 뭐 아니면 망치는 게 있어. 어디 갔다? 요거 여기 3월 18일 음음. 날 제가 이걸 해서 이 5천 6천에 가까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될 건가? 그러면 똑같이 하되 여기다 한 줄을 더 추가해보자. 땡땡땡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중급자 이상은 보지 말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중급자들도 보고 초보자는 무조건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3월 18일에 했던 그 조회수보다 훨씬 잘 나왔구나. 네, 진짜 한 5배에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저한테 가장 1등일걸요? 이게 진짜 되게 디테일한 건데 사람 심리를 활용을 진짜 많이 해야겠다. 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처음엔 시작점은 이거였잖아요. 뭐 땡땡땡 알려주는 알려. 꿀팁 N가지 이랬더니 1000회가 나오고 얘만 썼더니 6000회가 나오고 얘만 썼더니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약간 가조적인 말투도 많이 먹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텍스트라는 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는 거라서 이거 몰랐으면 땡땡땡 안 되는 짓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랑 이거 몰랐으면 그냥 웹사이트 다 망가뜨리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사실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넘버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잘 먹히려면 얘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남들하고 좀 한 끗 차이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대댓글 이게. 네네. 인사이트가 그냥 AI에서 찍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나를 팔로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니까. 아니 그래서 이 대댓글이 저는 궁금했던 게 엄청 길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초반 후킹 한 뭐 5줄 진짜 최대 5줄 이내로 하고 대댓글 막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찍지는 않거든요. 이게 제 개인인데. 네.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것만 쪼끔 뭐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 다시 이제 뒤로 가게 되는데 그 대댓글 구조가 되게 뭔가 좋은 건지 아직도 아니면 한 장에 아니면 대댓글 하나 정도만 깔끔하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근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확실히 대댓글로 갈수록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져요. 지금 거 봤을 네, 때. 클릭해서 여기까지 보셨나?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하트의 개수도 달라지고, 근데 여기 그 맨 밑까지 간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개수는 5개 미만. 저도 모르게 음. 3개에서 4개 정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1개에서 2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1개에서 다 써버리면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를 팔로우 해야 하는 이유 알려주는 글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오늘도 한번 써봤는데 요런 글이에요. 안 보여. 아, 이게 작아서 안 보이죠? 화면이. 군요. 응.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음. 이런 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한 게시물에 그냥. 네, 이거는 이렇게 그 대댓글 없이 1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짧고 명확한 그냥 정말 스레드 형식이잖아요. 예를 보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먹혔는데 제가 링크드인에서 하는 그 말투와 그 모든 정보를 다 담은 걸 한 개다 넣었을 때는 오히려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문법이 다른가 봐요. 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꾹꾹 눌러 담은 정보는 앞부분에 그 후킹을 두세 문장 넣고 어떠한 이제 이유? 이런 뭐 신박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 걸 넣었는데 왜냐면 하고서 내가 정말 얘기하려고 했던 그 정보를 대댓글로 내리는 형식.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가장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를 개수를 뭐 얼마나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계속 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개수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스레드가 생긴 게 어쨌든 맨 앞에 그거를 열어서 막 보다가 그 사람 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가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인스타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거랑 알림 자체가 네. 이 핸드폰 알림 영역 있죠. 아, 네네네네. 거기가 세 줄밖에 안 나와. 그쵸, 그쵸. 저도 핸드폰에서 알림 보고 들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 세 그게 문장을 최대가 세 정말 잘 쓰더라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세 문장을 좀 잘 해서 '어 이거 뭐지?' 하고 여기서 알고 들어가는 거야. 추천이 네. 뜨거든요. 아, 너무 좋다. 저도 제가 지금 저한테 알림 뜨는 거 보면 제가 썼던 글이 이렇게 알림 떠요. 제가 만약 세무법인을 운영한다면 이런 키워드를 노려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엄청나게 타겟 뚜렷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는 자기가 그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눌러버려. 근데 웃긴 게 이거 운영 안 하는 사람도 눌러봐요. 그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타겟을 뚜렷하게 하는 게 좋다. 근데 모수가 진짜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만약 행정관리사라면 이거랑 달라요, 반응.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위에가. 아닌가? 위에가. 제가 어떻게 만약 변호사라면 제가 해봤을 때 1번, 2번, 음. 3번 순으로 조회수가 차이 났어요. 뾰족한 건 좋지만 모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확실히 모수를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범용성을 저는 진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요새야 SEO, GEO 뭐 이런 단어 사람들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말은 웹사이트 상위 노출 혹은 블로그 잘하는 법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혹은 광고비 줄이는 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저는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좀 좋아하지? 그리고 이게 표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 범용적인 게 중요한 게 제가 막 자, SEO 잘하려면 테크니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막 LCP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 업종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제 업종 사람들만. 좋은 음. 의견입니다. 막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 똑같이 SEO 잘하려면 이렇게 시작했지만 검색량이 아니라 왜 검색했는지 그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검색량이 큰 걸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적인 면에서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좁은 분야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병님도 어쨌든 이직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SEO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직에서도 회사 규모에 따라 전문가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를 음, 찾아오신 분들은 다 IT 업계 이런 스타트업 출신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들이 오진 않아요. 네, 제가 성공 사례가 대기업 출신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뭐 네카르 쿠베당토 같은 이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직이 처음이거나 이직을 잘 많이 안 해봤거나 그다음에 직무 전환하고 싶거나 SI 업체나 에이전시 부트캠프 출신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더 뾰족하게 하려면 걔네들을 다 일일이 타겟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범용성으로 가려면 대기업, 중견기업 이건데 사실 그거를 잘할 자신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다면은 직무 전환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라고 하고 대기업은 보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 음, 연봉 20% 이상 올리고 싶으신만 보세요. 대기업은 보지 음, 마세요. 음,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 것 같아요. 음, 이게 스레드가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일단 하루에 12개씩 올려도 정지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해 그럼. 정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필요해요. 맞아, 맞아. 제가 그게 만약 인스타를 계속 그렇게 돌아가니까. 바로 너무 자꾸 노출되니까. 네. 맞아, 맞아. 그게 왜 다를까? 뭔가 여기는 하루에도 지금 소연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려서 그게 계속 믹스돼서 좀 잘 적절히 보여줘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좀 짧은 문장 위주여서 사람들이 피로감이 덜한데 X도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오하고 오시는 게 아닐까. 이 스레드에서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날 확률이 높다. 근데 그게 언팔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다 자주 보이면 팔로우를 누르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정이 생겨요, 자꾸 보면. 이 사람 뭔데 자꾸 이 얘기를 하지? 응, 하고 응, 응. 자꾸 저한테 노출되는 사람들은 몇 번 이상 노출되는 사람들은 언젠간 눌러요. 그리고 팔로우를. 결국은 저는 이게 그런 본질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옛날에 광고를 정말 많이 터져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그런 건 인즉슨 우리 눈에 자주 띄어야 뭐죠. 음. 이게 자주 띄어서 유리하다는 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요새 이제 고객 인터뷰를 하면서 왜 다른 전문가들도 있는데 나한테 왔냐 이거를 많이 여쭤봤는데 제가 자주 보였대요. 필요한 시기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자주 노출되긴 해야 되겠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 그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찾아봤을 뿐. 혹은 알고리즘에 안냈을 뿐.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 보니까 자극된다. 선생님이 우리 그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스레드 다시 해야 되나라고 하고 그때 바로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 빨리 많이 이런 인사이트가 생길.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거를 이번에 유경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템플릿만 정리할까 하다가 제 그냥 음. 과거를 봤는데 3월 17일부터 이렇게 했고 방법도 이때까지 거의 보름은 낭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저게 알게 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4월이 좀 되면서 이제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한 2주 정도가 50만 회. 근데 막 한 많이 달에 줄이면. 막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저는 그게 좀 그래도 부러워. 솔직히 부러워. 근데 이제 그래도 덜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분들 게시물을 보니까 일단 저랑은 다른 게 모수가 넓거나 그러니까 더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관심 가는데 나도 한번 봐볼까? 이렇게 모수가 넓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언을 많이 남기거나 근데 명언을 본다고 저한테 SEO 상품을 사러 오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전 차라리 모수가 좀 적더라도 마케팅적인 얘기거나 비즈니스적인 얘기거나 AI 음, 트렌드 얘기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 모수를 넓히고 싶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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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나하고는 안 맞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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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예. 그래서 뭐 부럽지만 덜 부럽다. 근데 요렇게 좀 목표 정리가 됐어. 지향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그 늪에 빠져요. 내 목적이 트래픽인가? 이래요. 음, 음, 근데 음. 아니죠. 이거 사실 목적은 스레드가 아니고 사업이고, 매출이고 수단이 스레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레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소통. 음, 내가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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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진짜 시간이, 음. 음, 이거는 시간을 오히려 그러, 투자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하염없이 홈 피드 내리면서 막 보는 거? 이걸 아니면 하다 보면 또 보게 돼. 맞아요. 내 조회수에 집착해서 그냥 뭐 적당히가 아니라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것만 질문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쏘님이 스레드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트래픽이나 팔로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잖아요. 매출도 끝에 단계에 있긴 하지만 문의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 중간 단계들 레버 건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스레드 통해 그다음 워크플로우 중에 문의하기로 넘어왔나? 그다음에 뭐로 넘어왔나? 그래서
바로 결제까지 이뤄졌나를 우리가 뭔가 추적을 하면 컨텐츠당 ROI 되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조회수는 낮더라도 응, 아까 응. 말한 것처럼 문의하기 그 DM이 그냥 너무 많이 왔네? 내 이번 달 목표가 그 문의하기를 뭐 몇 퍼센트 올리자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건드리는 게 더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터널을 나누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게 제 역할을 음. 하는지. 이게 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아 오늘 할당량 채웠고 조회수 우연히 하나 터졌네.' 음, 끝났는데 전환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뭐가 하나가 잘 맞아떨어져서 그날은 문의가 막 3 개가 왔어요, 평소보다. 근데 이런 시그널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문의나 결제로 바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뭔가 또 테스트하는 중이어서 이렇게 뭐라고 장담하긴 어려운데 저는 그게 음. 다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첫 번째 가설은 스레드로 전환이 일어난다였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단순하죠. 근데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네? 그러면 스레드는 전환이 잘 일어나는 플랫폼이야. 그러면 스레드로 조회수가 올라가면 전환이 올라갈 거야.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이건 제 테스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조금 단계를 쪼개봤어요. 바로 전환이라는 걸 결제라고 잡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전환이 잘 되더라고요. 전환이라는 걸 나한테 DM에서 문의하는 거를 조금 잡아볼까? 그리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DM 문의로 온 사람들을 응대하다가 저는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모두한테 쿠폰 뿌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정말 그래도 가격이 정말 마지막 저항선이다.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오늘 밤부터라도 강의 듣고 실행할 거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만 할인 음. 쿠폰을 별도로 드렸거든요. 이거는 제 매출에서 음. 아예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결제를 하더라라는 게 좀 나름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음음음. 제 세 번째 가설은 DM을 오게 하면 전환이 올라갈 음. 것이다 였어요. 음. 의도적으로 DM을 오게 만드는 테스트를 해본 거죠. 네. 목표를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전환 단계라기보다 어느 상황에서 전환이 되는가를 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결제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지? 그때 뭐 마음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터널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단계가 그냥 최대한 심플. 음. 그래도 되는 게 지금 어쨌든 B2B가 아니라 제 강의가 B2C에 가깝잖아요. 제가 B2B 했을 때는 퍼널이 길어도 됐어요. 시간도 길고. 근데 C를 할 때는 퍼널이 엄청 길 필요가 있나? 그 사람들도 음. 피곤해한다. 음음음. 뉴스레터 오세요. 막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결과물을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뉴스레터를 구독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것까지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 질문 좋다. 데이터까지. 어느 상황에 전환이 되는가. 네, 요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